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서류 평가뿐만 아니라 면접 특강까지 오픈해서 전 과정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승 NCS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하시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영상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4개 문항 분석과 작성 예시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문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첨삭 프로그램 안내 좀 먼저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좌표 찍어놨으니까 바로 자소서 풀이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상과 달리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원래 저 혼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저희 필승 NCS 소속의 이루다 죽은 김길진 김서율 코치님이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응대는 제가 카톡으로 모두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입금하신 다음에 자리를 맡아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자소서를 보내실 거잖아요.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자소서를 읽어보고 소재나 직렬에 맞게 담당 코치님들한테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모든 코치님들이 저랑 같이 몇 년 동안 일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저희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치님들이 저랑 같이 NCS 면접 수업까지 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능력 중심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다수의 합격자를 저와 함께 내신 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설할 이 자기소개서 문항풀이도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원래 저 혼자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하루에 풀파워로 했을 때 2명에서 2명 반 정도, 문항 개수로 따지면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첨삭하고 수정해서 완성시키거든요. 근데 당장 다음 주부터 다른 기관들이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그러니까 1명 4개 내지 한 반 개, 한 3, 4개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수업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꼴랑 해봐야 최대로 뽑아도 한 10명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철도 쪽에서만 입지를 좀 공고히 하고 있다가 건보 성과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가격도 좀 저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코치님들도 역량이 굉장히 출중하신데 학생분들을 더 우리가 잘해드릴 수 있는데 다른 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첨삭은 저 이외에도 코치님들이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실까봐 저희 코치님들 양력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저는 이런 거 아실 거고 이루다 코치님은 직업상담사, 서울시 직업상담사로 활동하셨고 취업전문 상담사 자격을 많이 이수를 하셨습니다. 전문적인 도구 활용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고요. 주공 코치님은 보건평가기관 인턴, 의료기관 공채 출신이셔가지고 뭐 아주 잘 아십니다. 건보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길진 강사님, 김서영 강사님은 논술 강사이시고 뭐 공인노무사 이건 뭐 취업이랑 크게 관련은 없죠. 어쨌든 대단하신 똑똑하신 분이다 강조를 하고 싶었고 대입 자기소개서랑 면접 컨설턴트 김소영 코치님 하시고 NCS랑 필셋 출제 연구원으로도 계신 분이십니다. NCS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도 전문 인력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실제로 이 필드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산전수전 많이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원래 학원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거 상반기 때 첨삭했던 예시인데요. 기본적으로 학생분들이 한글 파일로 저희 PDF로 전환한 건데 한글 파일로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정후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잘 써주신 거죠. 그래서 원큐에 끝날 만한 소재로 써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꾸고요. 바꾼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해드려요. 요거를 왜 요렇게 바꿨는지,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도로 요거를 바꿨고 여러분들이 본인 얘기를 이해해야 면접 가서도 이거를 잘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바라보고 진행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만 바꾸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고 왜 이렇게 바꿨는지까지 저희 강사님들 모두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람에 따라서 아래 첨삭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지겠죠. 소재에 따라서. 그렇게 방금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 급하다고 막 연락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효과를 극대화하니까요.
참여 희망할 때 맨 아래 오픈 채팅에 꼭 실명으로 입장해 주시고요. 건보 자소서 첨삭 플러스 지역 직렬 급수 전송해 주시면은 요거 안내를 싹 해 드릴 겁니다. 첨삭 프로그램 안내 읽어 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NCS 기반 채용 평가 기준에 맞게 코멘트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피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노베이스 작성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알아서 써주세요 라는 건 안 해요. 다만 이 해설을 보시고 완성도 높은 자소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까처럼 수정해서 보내드립니다. 그거는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내용이 좀 더 보충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카톡으로 저희가 해당 경험에 당시 상황이라든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등등을 여쭤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보 합격자 자소서 합격자분들 그 후기 있잖아요. 그 링크 걸려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맞춤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자소서 합격하신 분들이 면접까지 우리랑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에 면접도 저희가 지도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소서 때부터 잘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관성 있게 면접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첨삭이 진행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항별 첨삭 1회 진행을 합니다. 1회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한 방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2회 첨삭부터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돈 벌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1회 만에 끝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소서 문항당 45,000원이고 내문항 전체 할 때 15,000원 할인해서 165,000원에 할 거고요. 이건 2025년 내년 되면은 인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싸죠. 다른 학원들이랑 비교해보니까 진짜 저희 전문성에 비해서 싸더라고요. 아무튼 2회차 첨삭을 할 때부터는 문항당 2만원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짜잘한 조정비용 뭐 이런 것들은 안 받고 저희가 또 바꿔요. 근데 문제가 소재를 갑자기 바꾸고 싶다고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거나 저희가 협의한 방향으로 스토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으로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이미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협의할 때 잘하자라는 취지로 여러분들이 자소서 보내줄 때도 잘 써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위에 대피를 안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잘 써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못 쓰니까 이런 거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예 못 쓰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공공기관 들어가실 준비가 안 되신 거잖아요. 문서 작성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문 같은 거. 그래서 일단은 본인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공공기관 직원이 될 준비를 같이 하자는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못하겠으니까 돈 주고 맡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알아보시고요. 저희는 철학상 그런 분들이 공공기관 가가지고 우리 지인들과 우리 가족들 등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원을 봐주실 텐데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좀 설명을 잠깐 드려봤고요. 말씀드린 일정상 강필승은 저는 10명 내외로 진행을 할 것 같고 타코치분들은 5명 내외로 예상을 합니다. 선착순으로 받고 일정에 따라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마감을 저희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유튜브 커뮤니티나 영상 정보란,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 이 블로그 글 최상단 등으로 추가 모집 사실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알람 설정이랑 그런 거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커뮤니티 글 올라가면 알람이 가거든요. 자, 소요기간은 최대 3일입니다. 근데 제가 일 쌓여 있는 걸 싫어해요. 제 성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빨리 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입금 이렇게 하고,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 확인해가지고, 저든 다른 코치님들든 뿌려가지고, 첨삭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영세에서 아직 카드 결제 시스템이 없습니다. 다만, 현금 영수증은 100% 발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게끔 할 거고 저희 절대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1원까지 철저하게 잘 신고하는 성실 납부자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아쉬우시더라도 일시불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 설명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부터 자기소개서 풀이 진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르게 중요한 사항들, 공고에서 중요한 사항들 먼저 짚고 자기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가 7배수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배수랑 7배수 굉장히 다릅니다.
3배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류 합격하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건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필기시험 2.5배수, 그죠? 자, 면접을 원조에서 보고요. 면접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채용 특이사항 총 4가지다. 서류 7배수로 전환했다. 얘기를 방금 드렸죠. 건보 서류가 통과하다고 빡셌던 그 소문이 돌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겁니다. 네. 3배수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경인행정 6급 가를 기준으로 보면 680명에서 476명으로 204명이나 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서류 뚫으셨던 분들도 방심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영어 성적이 부활했다라는 거고, 건강직이랑 6급 낮채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간호사분들 등등 건강직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 2.5배수 유지, 면접 방식도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건보가 그 수험생들의 의견을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 때 필기시험이 엄청 쉬웠죠. 근데 이게 하반기 때 엄청 어려웠거든요, 저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너무 쉽게 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면접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경험, 상황, 토론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뭐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면접 특강을 들으시게 되면은 그때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작성 예시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육사항, 경험, 경력사항은 제가 상반기 때 지금 카드 떴죠, 오른쪽에? 혹은 제가 영상 정보란이랑 댓글란에도 써놨습니다. 상반기 때 설명 잘 해놨으니까요. 그 영상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용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시는 그래도 우리 블로그 글에 똑같이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 상반기 때 영상 찍어놓은 거 올려놨으니까 그거 들어가서 해당 구간 시간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자기소개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면접 문항으로 봐도 손색 없으니까 잘 써줍시다. 자, 소재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현직, 병원, 보건공기업 인턴, 보건소 등 이런 계약직뿐만 아니라 학창시절 동아리 경험으로도 합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문항 분석해드리는 걸 토대로 요구하는 내용에 알맞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랑 관련 있는 경험으로 작성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교육, 경험, 경력 사항들 작성하신 분들은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이미 작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자세히 풀이하기에 앞서가지고 24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그 3번의 채용 동안 쓰신 자소서와 비슷해가지고 소재 돌려막기가 가능합니다. 유사한 애들끼리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2번 항목이 이렇게 밑줄 쳐진 게 2번 하반기 항목입니다. 그래서 1번이 지금 의사소통 문항이죠. 자신만의 신념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는 건데요. 이 상반기 때 1번이 본인만의 입장을 주장하는 애랑 과업을 진행했던 경험, 그러니까 얘랑 같이 하려고 취한 행동이랑 상대방의 반응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의사소통이랑 대인관계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청이랑 협상 이런 걸로 쓰셨다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내가 의사소통할 때라든가 협상할 때 어떤 신념을 가지고 했다라는 식으로 써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입장을 주장하는 이 녀석이랑 일을 해가지고 요걸 지키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지켜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 좀 잘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꼭 지켜야만 하는 규칙, 직업윤리 문항입니다. 24년 상반기 2번 문항과 23년 하반기 2번 문항도 직업윤리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에게 꼭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철학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거 자체가.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년 상반기 2번 문항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우리한테 요구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준으로 좀 만들어 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직을 위해 원칙을 지킨 경험을 얘기를 하셨다, 만약에. 그러면 꼭 지켜야만 하는 규칙, 이 기준을 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조직 목표 달성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규칙은 나는 반드시 지키고자 합니다 라는 신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각색해서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을 가지게 된 계기 간단히 쓰고 왜 그런 기준을 가지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쓰셔야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던 과정을 써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지난번에 쓰셨던 사례들 있죠. 그거를 갖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씩 바꿔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더 높은 목표를 위해 흔히 가는 길 외에 본인만이 선택하고 도전해서 성공 실패한 경험을 또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자기 개발이랑 문제 해결이 다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노력한 거, 이거 자기 개발이고요. 도전한 게 뭐예요? 도전이 뭐야? 어떤 게 어려운데 그거를 성공하거나 어쨌든 트라이 해가지고 결과가 실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24년 상반기 3번, 4번 문항이 자기개발, 여기에 3번이 문제 해결이었죠. 4번이 자기개발이었고 23년 하반기 1번이 자기개발이고 23년 하반기 3번이 문제 해결이었어요. 따로따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4개의 소재를 갖다가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번 3번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뭐 밑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소재를 얘기를 한다 할 때 작성하기 편하게 하려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고르시고요. 거기서 더 높은 목표를 뭔지, 이 목표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목표를 먼저 짜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도전적으로 했던 거 소재를 먼저 고르고 그때 이러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습니다라고 거꾸로 짜주는 게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어. 그러면 목표를 영어 회화 향상, 뭐 이문화 이해 능력 향상, 무엇보다 뭐 자립심이죠. 심이 아니라 기르려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얘기를 목표로 잡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점에는 못 쓰면 돼. 위 목표를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 쓰시면 되겠죠. 자신감, 문제 처리 능력, 고객응대 능력 향상 뭐 등등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가 이제 본인만의 노하우나 특히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는 이 자기개발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 4번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가지고도 돌려막을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번 상반기 때는 향후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는지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건보에 이게 왜 필요한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직무 수행에 도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어렵거든요. 요거는 그냥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건보에 필요하다라고 대충 그냥 끼워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쉬워요. 지난번보다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건 안 봐도 되긴 하는데 작년 상반기 4번 문항이 수행하는 직무가 이 직무, 행정직, 뭐 요양직 이런 것들이 공단에 왜 필요하다라는 게 나왔어요. 좀 비슷해가지고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작년 상반기 4번 쓰셨던 분들은 예전 자소서 꺼내가지고 써먹을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것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게 중요한 건 내 역량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직무 수행을 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을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 등에 활용할 내용이니까 매우 신중히 잘 골라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기술서의 지식기술 태도를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기술로 작성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랐긴 하지만요. 결국에 같은 소재로 작성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문항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 하반기 때 내 자기소개서에다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문항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소재 돌려막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각 문항별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작성 예시는 좀 어색하거나 제가 어려운 내용들을 써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쓴 내용이 상반기 때 예시를 많이 써드렸죠. 근데 개인톡을 좀 받았습니다. 예. 본인이 쓸 내용인데 너가 블로그에 올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도 베껴 쓰게 됐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선의를 가지고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작성하는 예시들이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성한 거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작성 기본은 묻는 것에만 잘 대답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보자소서 특은 뭐냐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만 쓰면 1000바이트가 뚝딱입니다. 오히려 내용이 길어가지고 문제예요. 이 묻는 거에만 대답하면 된다는 건 면접과 동일합니다. 이걸 읽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문서답을 좀 주의하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묻는 게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답을 쓰고 살을 붙이는 순서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고수한 나만의 신념, 그러면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왜 생겼는지, 이거 하다 생겼다, 이렇게 토막토막으로 써놓고 이어 붙여서
살을 붙이는 거예요. 한편으로 완성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구하는 게 뭔지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나의 소재들을 써놓고 이어 붙이면은 금방 쓸 수가 있습니다. 1번 들어갑니다.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죠.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고수하는 신념이 생기게 된 배경, 지키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지켜낸 경험, 주변의 반응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념인지, 보통 누구와 소통하는지를 먼저 좀 정하는 게 좋아요. 저라면 직장 동료나 고객과 소통할 때로 정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그 건보가 되게 이제 그 소통할 일이 이쪽밖에 없어요. 뭐 협력사? 협력사가 근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 동료 혹은 고객이랑 소통할 때에 나의 신념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유 써줘야 되죠. 이번에 건보 자소서 문항들이 지금 기존에는 안 물어봤던 그런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분량이 쪼들리거든요, 지금. 자, 어쨌든 그래서 그 1번이 이 신념을 갖게 된 게 2번의 결과죠. 이 계기로 1번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예시 쓸 때 배경 먼저 쓰고 그래서 이런 신념이 생겼다라고 썼거든요. 상관없어요.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키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지켜낸 경험. 지키기 힘든 상황은 누가 봐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정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주변 반응은 뭐 맨날 얘기하잖아요. 칭찬 같은 거 해피엔딩으로 써야 된다고. 자, 아무튼 이게 근데 저는 1번 문항 보고 참 느꼈던 게 좀 적당히 좀 하지. 너무 취준생들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템플릿 보면은 소제목. 일단은 전 소제목은요. 건보는 자소서 쓸 때 분량이 너무 쪼들려가지고 소제목 안 써요, 저는. 예. 안 써도 합격에 전혀 지장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쓰고 싶다 그러면 요약해서 간략히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고수하는 저만의 신념은 A입니다. 뭐뭐할 당시 저와 대화하던 상대가 A를 하지 않았을 때 결국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뭐뭐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A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 또한 어려웠던 상황을 할 거예요. 뭐뭐할 당시 A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왜 지키기 어려운지 설명해 주시고요. 자, 하지만 과거 제가 저런 신념을 갖게 되었을 때를 떠올리며 그 계기를 떠올리며 뭐뭐하고 뭐뭐하게 행동함으로써 A를 지켰습니다. 마침내 해결하고 A를 지켰고 상대 고객, 상사, 동료 등도 경청, 집중, 니즈를 파악해줘서 고맙다, 조직에 도움이 됐다라고 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 반응까지 써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자소서들은 입사 후 포부를 쓸 칸이 없어요. 분량이 다 너무 쪼들려가지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근데 난 썼더니 분량이 남는다 그러면 입사 후 포부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작성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데 한 15분 걸린 것 같아요. 예, 15분. 요거는 돌려막기 안 하고 제가 그냥 뇌피셜로 막 지어낸 거거든요. 제가 철도 영무원 출신이잖아요. 그때 경험을 가지고 또 써봤습니다. 자, 1문단 신념을 가진 배경 먼저 얘기하고요. 네, 신념을 써봤습니다. 학창시절 진학상담 당시 담임선생님께서는 반 1등 학생과의 상담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다른 학생들의 상담을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저희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상담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진학 전략을 짰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소통할 때 상대에게만 온전히 집중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썼는데 사실 이게 좋은 신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온전히 집중한다라는 게 뭔가 정량적이라든가 딱히 행동으로 명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온전히 집중한다라는 얘기 들으면 상상이 돼요. 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좋아요. 휴대폰을 절대 보지 않는다는 신념. 뭐 이런 거 있죠. 저도 옛날에 누구랑 뭐 얘기할 때 자꾸 휴대폰 보니까 뭐 섭섭하더라고요. 내 얘기 집중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뭐 저도 그럴 때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얘기 쓰셔도 됩니다. 자, 저 또한 철도 영무원으로 근무하며 고객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을 발견해서 출동하던 중에 한 고객님이 분실물을 찾아달라고 사정하셨습니다. 단속은 역실적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과의 소통을 잠시 미룰까 망설였습니다. 자, 지키기 어려웠던 상황은 왜? 단속이 역실적이랑 관계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고객님 분실물 찾아주는 거 도와주면 역실적을 못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키기 어려웠다라고 쓴 겁니다. 하지만 분실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찾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해 드리는 것이 고객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상기했습니다. 이거 위에 맨 처음에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한다라는 거,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속은 잠시 잊고 소통에 집중했어요. 분실 위치와 물품 특징 등 정보를 경청 한 번 더 넣어줬고요. 왜? 이거 의사소통 능력 물어보는 거니까
일부러 이런 거 자꾸 녹이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 자, 협조를 구한 결과 다행히 찾았어요. 해피엔딩 가야죠. 바쁜 와중에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요거 하나로는 좀 약해. 왜? 주변의 반응이라니까. 뭔가 주변이라고 했을 때 고객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써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상사님께서도 칭찬을 해주셨어요. 단속을 위해 추가 근무를 하기는 했지만 절박한 고객님을 도와드렸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문장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예, 주변의 반응만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요거 써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면접까지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러면 역실적을 놓쳤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넣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려가면은 챗GPT한테 제가 또 소재들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너무 모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거,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로 소통하는 거, 뭐 거짓말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포함이겠죠.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배우려는 자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 사용이 중요하다. 뭐 등등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직업윤리 문항을 살펴볼게요. 꼭 지켜야만 하는 규칙에 대한 나의 기준, 그러니까 내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 규칙은 꼭 지켜줘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생각을 내가 왜 갖게 됐는지, 이렇게 행동했던 사례, 그때 느낀 점, 뭐 조직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느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도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각자의 소재에 맞게, 사례에 맞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을 가진 계기를 묻고 있어가지고 스토리가 2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빠듯해요. 돌려막기를 좀 해볼 건데 분량을 조절하면서 돌려막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템플릿이라고 쓰긴 했지만 요거 파란색 보시면은 요 내용들만 들어가면 돼요. 배분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니즈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변 예시, 작성 예시 들어갈게요. 자, 저는 지키지 않았을 때 불공정함이 발생하는 규칙에 대해서 각별히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편의점 근무 당시 포켓몬빵 얘기하는 건데 만화 스티커를 증정하는 빵이 인기가 많아서 매일 품절됐어요. 빵 입고 시간은 대회비였는데요. 한 고객님이 집요하게 물어봐서 결국 알려드렸고 다른 고객님들이 불만을 제기해 깊이 사과드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형평성을 보장하는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해 본 적 없고요. 입고 시간이 아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써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경험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보건소에서 근무할 당시 치매안심센터 등과 연계해서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지만 목표 대비 절반에 그쳤습니다. 원래 이 스토리가요. 1000바이트로 지난 상반기 때 예시로 써봤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개입이 되는 바람에 분량을 대폭 줄여서 뒤에다가 넣은 겁니다. 돌려막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목표 대비 절반에 그쳤어요. 팀원들은 근무했던 병원에 부탁해 모집하자는 편법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의료 취약 어르신들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 목표이자 규칙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홍보를 통해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어르신이 없도록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법을 쓰면은 불공정한 거잖아요.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로 있는데 병원을 통해서 그냥 편하게 모집을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거죠. 이분들에게 정확히 안내를 하고 홍보한 다음에 모집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경로당, 복지센터를 목록화해서 모두 방문을 했어요. 노력한 거죠. 홍보 물품과 사업 소개 영상을 준비해서 한 분 한 분 설명드리면서 마침내 대상자 모집에 성공했어요. 느낀 점 뭐예요? 현장 홍보 덕분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서 규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과 고객 만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면접 수업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우리가 원칙을 준수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보통 이 소재가 고객님이 억지로 뭔가를 우기면서 해달라고 할 때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거절한 적이 있다라는 소재를 많이 쓰시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객을 만족시킬 방안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소재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틀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 준수가 고객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을 드려봤어요.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 괜찮죠? 예,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GPT한테 물어봤으니까요. 얘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철도나 발전 공기업이었으면 안전과 보안 같은 얘기들, 안전 얘기 특히 잘 써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건보이기 때문에 뭐 안전 얘기를 딱 넣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건보에서 오랜만에 도전 정신을 보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당황했는데요. 자,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남들이 흔히 가는 길 외에 마이웨이죠. 본인만이 선택하고 도전해가지고 성공하고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와 배운 점을 포함해서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면접까지 좀 이어지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는 성공 경험이든 실패 경험이든 상관없어요.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고요. 이 이유와 배운 점만 명확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더 높은 목표가 뭔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만의 길을 먼저 골라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목표를 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길을 택한 이유는 뭐였고 어떻게 그 길을 걸었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결과 얘기해달라는 거고요. 무엇을 배웠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먼저 짜라.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문단, 2문단, 3문단으로 전 나눴어요. 3개 문단으로 나눠봤는데요.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내가 선택하고 도전하는 일이 뭔지, 그 길을 택한 이유가 뭔지까지 한 문단에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 않다면. 두 번째,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길을 걸어왔는지, 경험 드가자, 써놨죠. 경험 잘 썰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때 경험을 통해 뭘 배웠는지 3문단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원 강사할 때의 경험을 좀 각색해서 써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노력 진짜 많이 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관련 없는 소재들 가져오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할 당시 기존의 업무보다 강도를 낮추고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주의가 팽배하던 학원 분위기를 협력적으로 다시 전환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유죠. 강사들의 직업 만족을 높여 모두가 즐겁게 근무할 수 있고요. 고객인 학생들도 양질의 수업을 받아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재가 나름 괜찮은 게 조직 문화를 바꿨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들까지 챙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생각이 들 때, 선생님 이게 어떻게 나만의 길인가요? 다른 강사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 장치를 마련해 놓긴 했어요. 이따가 뒤에서 설명 마저 드려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회의를 주관해서 업무 비율을 상기했어요. 자료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지 않아가지고 수업 자료를 모든 강사가 각자 만들고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을 이끌었고 자료 공유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요. 서로의 강의를 참관하며 장점을 흡수하는 시범 강의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하자는 거예요, 협력. 업무 강도 낮추고 더 높은 실적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했던 거죠. 다른 학원과 강사들이 개인주의를 고집할 때 나는 다른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먼저 나서서 자료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협력을 이끌어낸 결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자료 내주고 내 노하우는 이거야 하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목표한 대로 업무 강도는 낮아지고 실적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나아가 학원 명성이 높아져서 원생 확보에도 기여했습니다 라고 써준 거예요. 이거 왜 했을까? 제가 조직 목표 달성, 조직에도 기여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저는 자소서나 면접 답변에 항상 이런 식으로 조직 관점을 녹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작은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배운 점입니다. 당시의 경험을 통해 이게 도전 문항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도전 관련된 거를 먼저 써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철저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점과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배운 게 더 컸거든요. 나부터 해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구나. 이거를 더 배운 게 컸는데 문항에 맞춰가지고 얘를 먼저 갖다가 써준 겁니다. 되셨죠? 학원 얘기를 제가 써놨죠. 이런 플로우를 참고해가지고 여러분의 경험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또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자기계발이랑 조직이해가 같이 들어가 있는 4번 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조직이해가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시던데, 이게 우리 권보공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게 공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얘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이해인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차별에 대한 노하우, 특기, 전문성, 역량,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래요. 한 가지에 대해 설명해달래요. 설명. 그러니까 특기가 이겁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좀 설명해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단에 왜 필요한지 노력한 경험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때 4번 문항도 역량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어떤 역량이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노력했던 경험은
돌려막기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를 좀 잘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설명 잘해야 될 것 같고, 공단에 필요한 이유 잘 써줘야 될 것 같고, 그 내용들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보면은 차별화된 전문성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노하우 왜 중요한지 써주고요. 한 2줄 정도 써주면 되겠고, 3, 4문단은 이제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써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독특한 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고객 맞춤형 응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일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관련한 거 약품이라든가 건강관리 같은 그런 질병 등등에 대한 지식으로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필드 뛰면서 그런 지식 많이 기르셨을 거 아닙니까? 건보의 사업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쓰시면 되는데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이러면 또 욕먹는데. 요양직 같은 경우에도 신체 사정이나 뭐 인정조사 뭐 이런 거 있죠. 가능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좀 독특한 걸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건 직렬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제 차별화된 노하우는 간단히 말하면 상사 비위 잘 맞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이제 취업용으로 바꿔서 써봤습니다. 리더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빠르게 적응하는 겁니다 라고 노하우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한번 더 해줬어요. 뭐냐면 리더의 성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해서 그에 맞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통을 원활히 하고 효율을 높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여러분 다각적으로 라는 말 어디서 많이 봤죠? 예, 그죠? 지난 상반기 때 문항 돌려막기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공단에서 이 노하우가 왜 중요해요? 이 리더의 업무 스타일에 빠르게 적응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공단 역시 수직 구조로 각 직원은 부서의 고유 업무를 리더의 총괄 하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즉 리더의 방식에 맞춰 근무를 함으로써 부서의 업무 보고 및 사업 추진 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의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분량만 허락한다면 이 일관성 있게 일하는 게 왜 중요한지도 쓰고 싶었는데 차마 뭐 분량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사 스타일에 뭐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공공기관 출신이잖아요. 그 상사 스타일에 작성을 안 하면 보고서가 좋은 내용이더라도 반려를 많이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런 비효율이 없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어쨌든 내용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얘기를 할 때 요 얘기 쓰는 거 되게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공단이 직급이랑 직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직 구조 아닙니까? 수평적인 문화는 좋지. 근데 구조는 수직 구조가 맞잖아요. 공단이. 분위기는 수평. 오케이, 알아요, 저도. 의견 개진 자유롭고 이런 거 아는데 구조는 수직 구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키워드 수평이다, 수직이다라는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잘못 짚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학원 행정지원팀에서 중고등부 실장님을 보좌하면서 위 노하우를 길렀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 예전 동료 얘기인데 뭐 이렇게 써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케팅 업무 추진 시 이전 보고서들을 분석해서 중등부 실장님은 비용 효율을 중시하는 반면 고등부 실장님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의 원생 모집에 집중하신다는 점을 파악해서 중고등부 홍보 준비를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잘러죠. 리더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해가지고 소통 빨리빨리 하고 업무 효율도 높인다는 거죠. 또한 직접 언급하신 적은 없지만 중등부 실장님은 철저한 선보고 후 조치를 선호했고 고등부 실장님은 규정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량을 허용하셨기에 그에 맞춰서 근무를 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 소재가 지난 문항 때는 1000바이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출해가지고 500바이트 정도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내용들 빼고 다 가지치기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그에 맞게 근무했습니다로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노하우를 발휘함으로써 두 분 모두에게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 업무 노하우, 특기 뭐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직원 어떨 것 같아요? 소통도 잘 되고 업무 효율도 높을 것 같죠? 중등부 실장님이랑 소통할 때는 비용 효율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고등부 실장님은 어쨌든 결과주의잖아요. 비용이나 이런 거 절약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성과 제일 잘 날 것 같아? 요즘은 유튜브가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홍보 효과에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등부 실장님한테 그 얘기 해봐. 야, 그거 돈 많이 들지 않냐?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소재로 한번 작성을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첨삭 프로그램 설명드렸고 교육 경험 경력사항은 지난 영상 보라고 말씀드렸고 자소서 내문항 잘 떠먹여 드렸습니다. 저희 떠먹여 드리는 자소서라는 슬로건으로 항상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잘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곱씹어 보시면서요. 아직 접수 기간은 많이 남았어요. 가급적이면 주말 내로 초안 같은 거는 완성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자소서는 서류 합격하기 힘든 거 맞긴 한데요. 우리가 필기시험도 소홀하면 안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필기시험은 감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필기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마도 다음 영상이 면접 영상일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교육생 합격 후기에 249개의 합격 글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 최종 합격자들, 면접까지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작성해 주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이콘을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한데 저희 하트 달려있는 것들이 건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턴이랑 뭐 요양직, 행정직 요렇게도 있고요. 지금까지 합격하신 분들, 후기 써주신 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은 필기 발표 나고 신청받아서 그때부터 합격자에 한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거도 여러분들 필기 날 있죠? 필기 시험 보고 고사장 나올 때 바로 보실 수 있게끔 면접 특강 안내 영상도 유튜브에 그때 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요거 때문에 아무래도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 건보 서류 합격 후기 영상, 그 블로그 글도 있어요. 그 지난 상반기 때 합격하신 것들, 후기 써주신 것들 이렇게 또 제가 올려놨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쵸. 이렇게 10명 중 7명 합격해가지고 요거 보시고 많이 오시는 것 같긴 합니다. 행정, 요양, 저 건강직도 면접 합격시키고 이러는 거 아시죠? 예, 건강직 합격생들도 지금 많고 하니까 건강직 분들도 그냥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명 중에 7명, 지난 하반기는 5명 중에 4명 해가지고 뭐 해봐야 공식적으로 프로그램 열어서 했던 게 15명 중에 11분 합격하신 거고요. 늘 그렇듯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풀이 잘 보시고 성실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첨삭 받으실 의사가 생긴다 라고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강필승 외에도 다른 코치님들도 함께 첨삭 진행하실 예정이니 이 부분도 인지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을 시작으로 11월 초중순 면접 끝날 때까지 저희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